자, 오늘은 지난번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을 이용해서 지난번에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iOS 디바이스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비해서 iOS 디바이스가 사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버에서 바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기 때문에 이 파이어베이스와 안드로이드 앱과 연결만 해주면 바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 APN 서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관련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파이어베이스에 넣어줘야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고 싶으면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APN 서버로 보낸 다음 APN 서버가 다시 iOS 디바이스로 보내는 한 다리 징검다리를 건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방식이 살짝 한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살짝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따라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큐먼트에 와서 Setup iOS Client라는 페이지에 와서 보면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코아 팟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코아 팟을 먼저 설치해 놓고 엑스코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우리 뷰는 지금 신경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FCM 샘플이라고 하나 만들고 스위프트 언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에다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먼저 이 프로젝트를 끕니다. 만들자마자 끄고 터미널에 가서 새로 만든 FCM 샘플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 와서 코코아 팟으로 먼저 설정을 먼저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DK를 넣어줄 때 들어와서 코코아 팟 이니트를 한번 해주고요. 그럼 팟 파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팟 파일을 갖다가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팟 파일에 복사를 해서 팟 파일을 2개 넣어주고요. 그리고 팟 인스톨 해주면 관련된 팟 인스톨 해주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다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설치를 해주고 나면 요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묶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XC 워크스페이스를 열어주면 우리 만든 우리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관련된 파일이 있는 팟 파일이 있는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팟 파일이 들어있는 요 2개를 뭉쳐 놓은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갖다가 일단 먼저 한번 빌드 해줍니다. 그리고 빌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안드로이드 앱용으로 하나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서 앱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iOS 앱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들 네임은 여기 있는 이 번들 네임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닉네임이랑 앱스토어 아이디는 선택사항이라서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 인포 pdist 파일을 다운로드 하라고 그러죠.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된 데 가면 인포 pdist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카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SDK를 추가하는데, 팝 파일을 추가하는데, 이 방식은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코드를 추가하는데요. 이 방식은 이 문서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임포트 하나 해주고요. 앱 델리게이트에서 임포트 먼저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컨피규어를 해줍니다. 그 did finish 런칭 됐을 때 이 파이어베이스를 갖다가 컨피규어 하는 거를 불러줍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그 받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지 유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did finish 런칭에 넣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애플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유저가 꼭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앱을 처음 실행하자마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건지 물어보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게 한 다음에 뭔가 기능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물어보라고 보통 가이드합니다. 근데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앱이 뜨자마자 바로 푸시 노티피케이션 받을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유저 노티피케이션 센터는 또 임포트 해서 유저 노티피케이션즈를 갖다 임포트 해줘야지 되겠죠.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지스터 했을 때, 레지스트레이션 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제 유저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델리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유저 노티피케이션 델리게이트를 앱 델리게이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앱 델리게이트가 유저 노티피케이션 델리게이트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파이어베이스가 컨피규어를 하면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 생기면 그걸 콜백으로 알려줍니다. 그 콜백을 알려주는 타이밍은 먼저 델리게이트로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징 델리게이트로 지정을 해주고요. 지정을 해주면 아마 지정을 못한다고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메시징 델리게이트로 앱 델리게이트가 또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델리게이트로 콜백이 옵니다. 그래서 이 콜백에 대해서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메시징이 오면 did receive registration 토큰이 옵니다. 그러면 내 registration 토큰은 뭐다 라고 오는 겁니다. 자, 잠깐 여기서 이렇게 하면 토큰이 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는 팀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팀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 머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리얼 폰을 연결해서 화면을 지금 따고 있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돼요?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 생겼죠. 생겨서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 생겨서 요거를 한번 요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클라우드 메시징 콘솔에 가서 자, 레지스트레이션 1번 해가지고 단일 기기에다가 대고 한번 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해보면 올까요? 메시지가 제가 그걸 안 했네.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 받겠다는 걸 하고 보내면 사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보내봤는데 사실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APN 서버, 애플의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와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와 그 구글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먼저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서 그 서티피케이트 아이덴티파이어 프로파일 가가지고 먼저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 키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맥시멈 2개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가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요. FCM 샘플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키를 다운로드 받는데요. 이건 한 번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를, 그리고 앱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앱 아이디는 하나의 앱에 대한 그 설명인데, 그 FCM 샘플이라고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팀에 프리픽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앱 아이디는 그 하나의 앱 또는 그 여러 개의 앱, 그 앱 아이디를 갖다가 그 공유하는 여러 개의 앱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하나의 앱에 대해서만 만들도록 하고, 요 번들 아이디를 가져와서 이 앱에 대한 앱 아이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찍어주고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레지스터 하면 APN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럼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에 가서 디벨롭을 위한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방금 만든 FCM 샘플을 갖다가 앱 아이디로 선택을 해주고, 제 인증서와 제 디바이스를 갖다가 선택해주고, 프로파일 네임은 FCM 샘플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바일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콘솔에 가서 FCM 콘솔에 가서 그 클라우드 메시징에 가서 우리 iOS 앱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그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인증 키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인증 키를 올려주고, 자, 키 아이디를 넣으라고 그러죠. 키 아이디는 키에 가보면 키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앱 프리픽스는 우리가 앱 아이디에 가서 앱 프리픽스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업로드가 되는데요. 예, 들어갔죠? 들어갔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앱의 캐퍼빌리티 가가지고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온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기존의 앱에서 그 인타이틀먼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앱은 삭제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치를 합니다. 자, 다시 설치를 해서 앱이 생겼죠. 앱이 실행이 됐습니다. 아마 요 토큰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토큰이 새로 생겼고요. 요 토큰에 대해서 그리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겠냐고 하니까 allow를 해줘야지 받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가고 다시 그 콘솔에 가서,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실제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옵션에서 키 밸류를 한번 넣어 볼게요. 1, B는 2. 그리고 단일 기기에 대해서 FCM 토큰을 넣고, 자,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왔죠. 자, 그리고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어떠한 사실은 콜백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콜백을 받기 위해서는 리시브 메시지 부분을 참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참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는 이 퀵스타트 샘플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퀵스타트 샘플 앱을 가면, 퀵스타트 샘플 앱은
여기 가면 첫 번째 가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킥스타트 example이 있죠. 그리고 요걸 통해서 들어가면 요 앱 델리게이트의 샘플 앱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iOS 10의 메시지 핸들링이 있죠. 요 부분을 자 복사를 해줍니다. 요 부분, 근데 요거 익스텐션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요 안쪽 부분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안쪽 부분만 복사를 해서 우리가 붙여주면, 자 요거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선택하고 들어왔을 때 델리게이트가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 복사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GCM 키 메시지 키 아이디라는 부분을 저희가 복사 안 했죠. 이거 보면 요 메시지 키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복사를 해서 자 실행을 하면 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키는 바뀌지 않고 일단 백그라운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먼저 가서 콘솔에서 한 번 더 보내볼게요. 한 번 더 3번이라고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왔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누르고 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콜백이 초출됩니다. 이때 B는 2, A는 1, 그리고 알러트는 3 해서 값이 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포그라운드에 있을 때도 4번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주면요, 포그라운드에 있을 때도 방금 지나갔는데 이렇게 그 콜백이 똑같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에 있을 때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이 콜백이 호출이 되고,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누르고 앱에 들어오면 이 콜백이 호출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거는 메시지를 갖다가 그 멀티플 디바이스에 보내는 거, 이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그룹을 만들어서 특정 그룹에 있는 디바이스에다가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특정 토픽 여기 메시징에다가 subscribe 토픽 해주면 특정 토픽에다가 뉴스에다가 이 그 토픽을 갖다가 subscribe 하게 되면 그 뉴스에다가 subscribe 하고 있는 디바이스에다가만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저기 뭐지 그 게임이나 그다음에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홍보성 정보를 갖다가 수신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수신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수신을 하겠다고 그 승낙을 하면 특정 그 채널의 토픽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고, 그 토픽에 대해서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면 그걸 서브스크라이브 한 디바이스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iOS를 이용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iOS의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을 이용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